안녕하세요. 소유주님, 가칭 신림목욕 재개발 추진위원회 문상길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방식 대비 신탁 방식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구역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재개발 사업은 크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임원지를 꾸려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조합이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신탁업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 시행사 방식과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나눕니다. 사업 시행자 방식은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사업 대행자 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조합이고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은 일부 절차적, 조직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제3자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신탁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총회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조합 방식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 없이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방식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공자가 조달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조달한 자금 및 분양 수익금 등의 관리를 조합이 아닌 시공자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신탁 방식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신탁업자가 직접 자금 관리를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자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신탁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신탁업자가 개별 토지 등 소유자와 별도로 체결하는 신탁 계약을 통해 토지를 신탁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1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 그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추진 절차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은 절차적, 조직적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하여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고 신탁의 사업 시행자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이고 사업 대행자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둘째, 인가 또는 지정 시기는 모든 방식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인가 및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조합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는 2분의 1 이상 동의, 사업 시행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는 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 신탁 등기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사업 대행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 신탁 등기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다섯째,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 방식에서는 모든 이익을 조합이 가지게 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일부를 신탁업자가 신탁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여섯 번째,
인가 및 지정권자의 재량권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요건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시장군수는 필히 승인 또는 인가에 주어야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위법행위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을 했을 때 지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 대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시장군수의 승인을 필히 얻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탁 방식 선택을 위한 신탁업자 선정은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을 때 추진위원회의 권리 업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합의 권리 업무는 승계해야 합니다. 단 추진위원회의 권리 또는 업무는 신탁계약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서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사업비 조달 시점을 조합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조달 방법과 재개발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이전에는 조합 방식의 사업비 조달 주체가 추진위원회이고 신탁 방식의 사업비 조달 주체는 신탁업자입니다. 그런데 신탁의 사업 대행자 방식은 조합 설립 이전에 도입할 수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법에서 조합 방식의 원칙적인 조달 방법은 자체 조달, 예를 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 투자 유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명 정비업체로부터 추진위원회가 사업비를 대여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금운용의 주도권을 정비업체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방식에서는 신탁업자의 허가보증 한도 사용으로 신탁업자가 대출받아 사업비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운용 주도권은 당연히 신탁업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 방식의 사업비 조달 주체가 조합이고 신탁의 사업 시행자 방식의 사업비 조달 주체는 신탁업자이며 사업 대행자 방식의 자금 조달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 방식에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체 조달, 예를 들면 조합은 출자, 금융기관 대출, 개인투자 유치, 아파트 상가, 채비지 등의 분양 수익금, 보류지 매각대금, 임대세대 공사비 수익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공사가 조합에게 대여하거나 시공사의 허가보증 사용으로 금융기관이 조합에게 대출해주거나 아파트 상가 채비시설의 분양 수익금, 보류지 매각대금, 임대세대 공사비 수익금 등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자금운용 주도권을 시공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의 사업 시행자 방식에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신탁업자의 허가보증 한도 사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아파트, 상가, 채비시설 등의 분양 수익금, 보류지 매각대금, 임대세대 공사비 수익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함으로써 자금 운용 주도권을 신탁업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의 사업 대행자 방식에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신탁업자의 허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아파트, 상가, 채비시설 등 분양 수익금, 보류지 매각대금, 임대세대 공사비 수익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고 또한 자금운용 주도권을 신탁업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2, 3, 4는 각 방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핵심 내용과의 관계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는
조합 방식에 대한 것이고, 그림 3은 신탁의 사업 시행자 방식에 대한 것이며, 그림 4는 신탁의 사업 대행자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3. 조합 방식 대비 신탁 방식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방식의 장점은 첫째, 재개발 사업을 조합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셋째,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사는 더 좋은 설계, 더 좋은 마감재, 낮은 공사비 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넷째, 수십 년 동안 절차적, 운영적 노하우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 내부의 갈등을 줄여 각종 소송 등에 따른 재개발 사업 지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방식의 단점은 첫째,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조합의 사업비 자체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넷째,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각종 소송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탁 방식의 단점은 첫째, 조합원에게 신탁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수입의 2 내지 4%인데 분양 수익금이 증가하면 수수료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신탁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신탁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탁업자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통제나 관리 감독이 제한적이어서 신탁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신탁업자의 경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명 정비업체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성 악화 시 신탁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각종 분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일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섯째, 신탁 지정요건 중 전체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에 대한 부담이 조합원에게 모두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 해지 또는 사업의 무산 때 토지 신탁 등기 물건의 매물 비용의 법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탁업자 대여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2배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 신탁 방식 재개발 사업의 실무적 노하우가 매우 부족합니다. 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장점을 크게 되살려 단점을 묻어버리거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그 제도의 효과를 한층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합 방식 및 신탁 방식의 단점에 대하여 우리 구역에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최소한 어떤 보완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 먼저 조합 방식의 단점에 대한 우리 구역의 보완 및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에 대한 보완책은 실천 강령 1.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한다. 일자리 창출의 행동체계 실현으로 조합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에 대한 보완책은
실천강령 1. 우리는 모든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한다. 및 1. 우리는 모든 업무를 공개적으로 처리한다의 행동체계 실현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합의 사업비 자체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에 대한 보완책은 우선 실천강령 1. 우리는 소유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분담금 최소화의 행동체계 실현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낮춰야 합니다. 다음은 초기, 즉 분양 수입 발생 이전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관악구나 서울시에서 조달하는 자금 대여를 받아야 하거나 조합은 출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투자 유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분양 수입 발생 이후로 사업비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양 수입 발생 이후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는 아파트, 상가, 채비시설 등의 분양 수익금, 보유지 매각 대금, 임대세대 공사비 수익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보완책은 실천강령 1. 우리는 신림 5구역 재개발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를 중심으로 6가지 실천강령의 행동체계를 성실히 실현함으로써 조합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5. 이번에는 신탁 방식의 단점에 대한 우리 구역의 보완책 및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원에게 신탁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신탁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세 번째, 신탁업자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통제나 관리 감독이 제한적이어서 신탁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신탁업자의 경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명 정비업체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에 대한 우리 구역의 보완책은 실천강령 1.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한다. 일자리 창출의 행동체계 실현으로 조합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첫째, 합리적인 신탁 계약으로 신탁 수수료를 낮추고 둘째, 공정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셋째, 신탁업자를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하며 넷째, 능력 없는 신탁업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탁 방식의 단점 5번째, 사업성 악화 시 신탁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각종 분쟁과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탁 지정 요건 중 전체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에 대한 부담이 조합원에게 모두 증가됩니다. 7번째, 신탁업자 대여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2배 정도입니다. 8번째, 신탁 방식 재개발 사업의 실무적 노하우가 매우 부족합니다.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첫째, 재개발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 및 신탁업자 상호 간의 소통,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의 신탁표준계약서 및 신탁표준 시행 규정을 국토부에서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탁표준계약서 및 신탁표준 시행 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업자의 태업 방지를 위한 공사기관의 일몰제를 도입해야 하고 신탁계약 해지 또는 재개발 사업 무선 때 매물 비용을 신탁업자가 책임져야 하며 상호 공정한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신탁업자의 대여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하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행하게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탁표준계약서 및 신탁표준 시행규정에는 상기의 일몰제와 매물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방식은 수십 년간 축적된 실무적 노하우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의 당사자,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집단적 무지, 소유자로서의 무책임과 무관심, 소수 관련자들의 사리 사욕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 원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2016년에 탄생한 새내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실무적 노하우가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탁업자의 업무 수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요건 및 절차,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신탁업자의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산권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탁업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업자의 태업, 신탁업자 책임의 공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신탁계약 해지 또는 재개발 사업의 무산으로 발생한 매물 비용을 신탁토지에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법률적 제도 보완과 그 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